네, 지금 박정현 부여 군수님 만나보고 있는데요.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확 트인 전망대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군수님 짧게 뭐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바로 여기가 우리 부여읍을 흐들어가는 백마강 변입니다. 백마강, 저 뒤에 이렇게 보이는 되는 거군요. 강이 백마강이죠. 네네네. 금강인데요. 여기가 다 체육공원.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보이는 쪽에 이제 이번에 새로 지금 추진 중인 백마강 국가정원이 들어올 이쪽이군요. 자리입니다. 이쪽이. 네네네. 그렇군요. 저쪽에 뭐 비닐하우스 단지도 많이 네, 보이고요. 여기는 우리 자왕 중정지구 네네네. 시설 원예 지구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지방분권 균형 발전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노인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오셨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나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합니다. 민선 8개 들어서 2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163개의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받아들인 거는 한 10% 남짓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여구는 17개를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건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대란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의료대란. 의사 수가 부족한데 우리 농촌 지역은 공중보건의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한 30% 이상 부족한데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불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라리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민청을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수급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재앙의 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수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은 국토비나 군비로 100% 다 복구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사유시설은 제대로 보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걸 제가 굉장히 정부 요로에 끊임없이 이제 건의를 했죠. 이때 이제 우리 국무총청을 비롯해서 지역의 언론 방송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해 입은 농민들이나 수해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다 부여군수님께서 하시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는데 미처 살펴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현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마구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게 할지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부여구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군수님 여기 백마강변에 와 있고요. 백마강 국가정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산업단지 또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문화예술종합타운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여가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부여도 살만한 곳이다. 이런 거에 이제 필요한 인프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광 자원도 늘리는 거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런 점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여 일반 산업단지 지금 예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10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26년이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 늘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걸 제대로 해야 2차 산업단지도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생태계가 복원이 된 겁니다. 잘 보존된 생태계를 통해서 공원을 만들면 더없이 훌륭한 공원이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백제 역사 자원과 결합시켜서 백제다운 그런 백제다움 국가정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26, 27, 28년 3년 동안 지방정원으로 가고 29년도에 국가정원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여가 백제역사, 백제문화재와 함께 서동 연구축제와 함께 국가정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요. 국가정원은 국가예산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더 있나?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원이 있습니다. 부여가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아이들 돌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원에 부여여고도 이전하고 도서관도 최초로 큰 도서관을 짓고 또 아이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어머니들을 위한 이 시설 그리고 또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만듭니다. 수영장이 딸려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부여에 있어도 우리 아이들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심차게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백마강 국가정원,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 이 세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부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여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군수님 이거 자주 만나니까 정들겠어요, 군수님. 저도 이제 부여에 와서 세 번째 군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백제에 대한 어떤 자긍심, 충청인의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미불로 화이불칠.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다음에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딱 그 선을 지키는 어떤 백제인, 충청인의 어떤 중용 같은 정신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바로 국보 9호 백제 불교 문화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탑을 보니까 왠지 군수님 비슷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아담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기강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형미가 있고 아주 세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탑은 석탑이긴 한데 목조탑 형식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조탑 형식을 갖춘 석탑이다. 예술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꼭 오셔야 된다 이렇게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렇죠. 백제 역사 유적지가 8개가 등재됐는데요. 네네. 공주에 2군데, 익산에 2군데, 그리고 우리 부여에 4군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바로 많군요. 네.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여기 정림사터, 그다음에 부도산과 관복리 유적, 네네. 그다음에 부여 왕릉원, 그렇죠. 그다음에 나성. 우리 부여의 나성이 거의 대부분 수도 도성은 하나로 돼 있는데 네네. 외곽성을 갖고 있는 걸 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도시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양성하고 여기 백제 수도였던 여기 네. 사비성만 나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이 4군데와 네. 꼭 볼 만한 데가 이제 또 있죠. 국남지도 물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문화단지라고 강 건너 그렇죠. 귀안면 오토리 지역에 100만 평 부주의 백제 당시에 백제 수도, 백제 도성을 네.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비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금동대학로가 발견됐던 능사도 복원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우일해성도 복원하고.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귀족부터 일반 평민까지 여러 계층들이 어울려 살았던 주거지도 재현하고, 그래서 아주 100만 평 부지에 있기 때문에 볼만하고요. 여기서 그렇군요. 특히 네네. 작년에도 대백제전을 했지만 네. 백제문화제를 네. 했는데 올해도 70회 백제문화제를 바로 백제 도성이 백제 왕궁이 재현된 문화단지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는데요. 작년에 154만 명 왔거든요. 네. 올해 한 2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밤에 야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네. 왕궁 안에서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아주 유튜브에서 난리 났었죠. 그렇죠. 올해도 바로 그곳에서 하는데요.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백제 왕도의 군수라는 어떤 자긍심이 아주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왕이었죠. 이거 백제 32대 왕. 그렇군요. 이거 왕이 될 상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 민선 7기부터 쭉 배워왔는데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곡된 백제사를 바로잡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것도 왜곡된 역사라는 건데 그럼 군수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백제 입장에서 백제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승자였던 신라 관점에서 승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네. 백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고 군주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망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인식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 사기에 보면 백제 의자왕을 어떻게 보냐면 해동의 성자다. 해동정자라고 했어요. 해동정자. 그렇죠. 굉장히 총명하고 부모의 효성을 다했다. 그렇죠. 해동정자라고 불렸고 또 실제로 왕이 된 다음에 이 신라의 과야성을 비롯한 40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보면 의자왕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나라가 망할 수 나라가 있는. 망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뭐 삼천궁녀를 막 들였다. 뭐 그다음에 막 방탕했다. 그래서 예.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시대 때도요. 궁녀가 가장 조선인데 영정조 시대 때만 해도 네. 궁녀가 5,600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그런데 과장된 거군요. 고대 삼국시대 때 그때 음. 당시에 여기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5만 명 여기 이 도성에 네. 5만 명 중에 궁녀가 3천 명이었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냥 많았다는 뜻을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네네네. 백제 역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도 역사서에도 삼천궁녀라는 말은 없었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조선의 네. 선비들 중에 시나 시조를 통해서 삼천궁녀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삼국사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잘못된, 왜곡된, 폄하된 백제 역사를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이 터전에서 사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백제 역사를 좀 써야 되겠다. 무려 800여 년 만에 제가 네네. 신편 사비백제사라고 새롭게 맞아요. 백제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제사를 연구하시거나 학자들을 모아서 40분을 모아서 3년에 걸쳐서 새로 정리를 했는데요. 당시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군사, 외교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집필을 했고요. 만약에 의자왕이 정말 문제가 됐다고 하면 방탕하고 여색에만 탐닉하다가 나라를 망한 건 아니고 당시에 동아시아 외교 정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네네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부식의 관점이 아니라 백제 터전 위에서 살고 있는 부여 사람의 관점에서 네. 백제 역사를 새롭게 조망했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바로 신편 사비백제사. 거의 뭐 백제사에 대해서 일타 강사 수준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청인들이 백제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여기가 스마트팜. 네, 예.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부여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농업의 자존심인 같은 곳이죠. 부여군에서 네. 유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죠. 네, 그렇군요. 군수님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서양 속담에 유머 감각이 없는 정치인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이 없는 마차? 스프링. 예. 딱딱하다. 예. 저는 안 해? 예, 저는 충분히 군수님께서 예능감을 또한 유머 감각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총 3가지 질문을 뽑아 주시는데 하나 먼저 뽑아 주시고 제가 읽어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벌써부터 나의 평소 유머 점수는 몇 점이다. 솔직히 저는 아는데 70점.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70점 만점에 70점. 아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 예, 어쨌든 뭐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수님. 예전에 개그맨들이나 네네. 코미디언들이 네네. 방송에서 하는 유머는 별로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방송 안 나가는 유머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네. 바로 네. 그 지점이 제 지점입니다. 얼마나 유머를 잘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전혀 기대가 안 가는 건 왜일까요? 네, 군수님 2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아,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면담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은 말 또는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10개월 만에 그렇죠. 예. 대통령님의 당선이 됐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아, 네. 그 얘기만 하실 내가 거예요? 예. 단축하고 싶습니다. 한 자릿수로 9개월 만에. 아, 그럼 차기 목표는 예, 거기까지 네, 지금 하겠습니다. 유머 감각과 함께 예, 예. 두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것도 유머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아, 이건 아무래도 공직사회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무원,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반드시 승진시켜주고 싶다. 어떤 공무원이 있을까요? 어떤 스타일? 예. 제가 원하는 공무원, 공직자상은 네. 국민을, 네. 군민을, 시민을 자기 부모처럼, 네.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친절한 공무원은 정말 제가 최고로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도 많이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국민을 잘 모시는 정말 하늘처럼 부모님처럼 모시는 공무원이면 그런 분은 꼭 승진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중시하신 거군요. 네. 지금까지 박재훈 군수님 솔직 토크로 만나봤습니다. 내가 돗자리 깔 능력이 없어서 재밌는 걸 뽑았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거 3개 뽑아서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군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네. 혹시 뭐 농림부 장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대한민국의 농업을 뭐 중앙아시아에까지 수출하고 도대체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군수님? 뭐 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농민의 아들이었고 네네네. 농촌 출신인데다가 또 농촌 지자체에서 이제 군수하다 보니까 네네네. 여기 부여가 이제 농업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일단 많이 배웁니다, 현장에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배우고. 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농업에 갈 방향이 어딘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중부권 최초로 농업인수당이죠 도입을 하셨는데 뭐 그런 도입 배경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농업인들한테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호응이라닐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오늘날의 선진국은 그 뿌리가 농업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농업 인구가 1,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관원에 등록한 경영체로만 봐도 200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축소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도시로의 이동,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자본화가 안 되고 농업인들 그러니까 토농업인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전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영농인 그리고 고령농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 이를테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공유라든가 심지어는 쌀까지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든가 식량을 담보로 안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힘든 농산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배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네. 충청권, 네. 강원, 경기권을 포함해서 전국에서는 3번째일 거고요. 이쪽에서는 첫 번째로 도입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농어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네, 네, 네. 또 민선 7기 양성제 도정에 의해서 15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전격적으로 다 이거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네, 네. 농민 수당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군수님 지난 7월 5일이었죠.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여는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라고 불리는 시설연회와 네네. 스마트팜을 합쳐서 원예 시설이 충청남도의 46.8%가 부여에 집중했습니다. 네네. 15개 시군 중에 부여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경상북도 상주나 전라북도 김제, 부안과 함께 대한민국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스마트 원예 단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마트팜 돈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청년들이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임대 정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팜을 홍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전국에 배송하고 또 팔아야 되는데 네. 스마트팜 지원 기지 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스마트 원예 단지가 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군수님 어쨌든 부여군 하면 굿들의 농특산물 그야말로 최강의 농특산물 브랜드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 계획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농산물과 관련된 브랜드가 약 5천 개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이게 많군요. 2017년 농식품부 기준인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동 브랜드는 네네. 751개입니다. 아, 네네. 근데 우리 음. 굿들의 공동 브랜드는 20년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농촌 지역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상 네네. 굿들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네. 13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14년 연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여하면 굿들의 농산물로 네네. 전국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우리 부여의 굿들의 농업 생산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렇게 큰 굿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신 우리 농민들 네. 또 농협 우리 또 공무원들에게 네.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여의 농업은 굿들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네. 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군수님을 그냥 오랜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을 약간 어떻게 보면 워밍업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여군수를 두 번째 하면서 제가 보여줬던 정책 능력이나 사업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셔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은 보다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나 제가 선거를 4번을 치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꿈이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나 그 시대 흐름을 타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낱 꿈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만이 또 시대 흐름이나 민심도 태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네. 부여군수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그리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220만 충남도민이 맡겨만 준다면 뭐 잘할 자신은 있지 않으세요? 뭐든지 못해도 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그나마 네네. 자신감이 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 군민 그리고 충남도민 그리고 굿모닝 추정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부여가 굉장히 작은 농촌 지자체지만 아주 유서 깊은 백제의 수도, 고도로서 유서 깊은 역사 도시이자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지역의 어르신들 모두가 저를 잘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부여 국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 부여가 지금보다 한 발 더 전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특별기획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 6번째 순서로 오늘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마치 작은 거인처럼 야무지면서도
부여를 넘어서 충청권과 대한민국을 향해 원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을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더 나은 충청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